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살펴볼 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인데, 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개인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자, 관련해서 요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사업자가 뭐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다 하는 얘기고, 요 사업소득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 앞에서 본 종합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죠? 종합소득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질 않는데, 전답의 임대소득, 또 한 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 집이 커가지고 일부를 뭐 임대해줬다 할 때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생신고할 때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또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 등록을 하듯이 마찬가지. 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세무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내가 사업자로서 출생신고하는 거죠. 그다음 사업자의 분류인데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 말이 좀 어렵잖아.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더 살펴볼 테니까 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분류되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 과세자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일반 과세자. 이 일반 과세자는 뭐냐?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다 일반 과세자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가 뭐냐? 인풋에서 아웃풋에서 인풋을 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 100원어치 사가지고 와서 내가 빵 300원어치 만들었다. 그러면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200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 여기에 10%만큼 세금을 매겨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또 매입액에 대해서 10% 하면은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하는 얘기인데,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사업자 A가 1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원재료는 뭐 어디 야산에서 뭐 돌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원재료는 없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1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금은 10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 A는 사업자 B한테 이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팔 때 1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붙여서 10% 부가세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그렇지, 110원에. 110원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10원만큼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00원은 자기가 갖고 10원만큼 납부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 B는 110원의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500원의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데, 소비자한테 팔 때 어떻게 하느냐? 또 10% 붙였어. 세금을. 그래서 500원에 10% 붙이고 55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냐면 40원이야. 4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550원 받았는데 500원은 물건값이고 50원은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그럼 50원만큼에다가 자기가 요 물건 사올 때 지금 얼마 부담을 한 게 있어? 10원만큼 부담한 게 있죠. 자, 매출세액이 얼마? 50원. 매입세액이 얼마? 10원. 40원만큼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돼요. 응? 최종 소비자한테 500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550원에 팔았죠. 그러죠? 500원을 자기가 갖고 50원만큼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데, 여기서 지금 사업자 A한테 내가 물건 사올 때 10원만큼 부가세 부담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차감을 해서 40원만큼 부가세를 납부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보면 이때 100원이고 이때 얼마야? 400원이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원, 40원만큼.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결국 최종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지, 최종 소비자다. 최종 소비자야. 최종 소비자야. 그리고 이거를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은 사업자다 하는 얘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다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면 그 부가세 자체 우리는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야.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이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부가세만큼을 세무서에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내는데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세, 자기도 일종의 소비자니까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세를 빼고 남은 차액만큼을 이렇게 세무서에 갖다 낸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소비되는 모든 재화 영역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있다? 부가세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다 부가세가 붙어있고 사업자들은 그걸 징수해서 세무서에 갖다 내는데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만큼 빼고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전부 세금이 매겨지게 된 꼴이 돼요. 이해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말이에요. 서로 이거를 물건 사고 팔 적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나는 여기는 110원에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10원만큼 부가가치세만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 얘는 10원만큼 110원의 물건을 사와서 10원만큼 부가세가 공제되잖아. 그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제 신고를 할 적에 얘가 매출 VAT가 10원 있고 매입 VAT가 10원 있다 그러면 상호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자체 서로 주고받고 그러한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갖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크로스 체킹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사고 팔 적에는 여러분들 그 책의 양식을 보지만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멋있게 돼 있잖아. 이거를 일반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영수증이 뭐냐? 승차권, 입장권,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는 이런 정규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영수증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을 그래서 6개월마다 정상적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6개월마다. 근데 6개월마다 신고를 하는데 예정 신고가 있어. 앞 세 달을 예정 신고를 하는데, 응? 그렇게 해서 요 예정 신고 할 적에는 말이에요. 3개월치만큼. 그래서 다음 달 25일, 4월 25일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를 해. 그러면, 자, 6월 30일 날 확정신고 납부할 때, 이때 그 다음 달 25일이죠?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납부할 때, 옛날에 냈던 거 빼고, 예를 들어서 이게 30원인데, 옛날에 10원만큼 납부한 게 있으면 20원만 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기 때도 마찬가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정신고 때 10월 25일 날, 고지서가 나오면은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를 하고 이 확정신고 때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납부할 때 그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요때 이게 이 확정신고 납부할 때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금 계산서라든지 관련된 증빙들을 다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라 부가세 신고서하고 함께. 자, 과세사업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세율 제도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출하는 재화와 영역에 대해서 0%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들었던 과세사업자에 들었던 예를 한번 보자고. 사업자 A가 지금 부가가치 100을 창출을 해서 부가가치세 10원만큼을 징수해서 납부를 했어.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인데 10원만큼 부가가치세 붙여서 사업자 B에게 110원에 판매를 하고 그래서 10원만큼을 지금 세무서에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사업자 B는 지금 요 100원만큼 매입할 적에 10원만큼 부가세 부담을 해서 110원에 매입을 했고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400이다라고 했을 때 물건값이 500인데 최종 소비자한테 50원만큼의 부가세를 징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50원만큼 납부를 하는데 10원만큼은 내가 요걸 매입하면서 부담한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만 차감해서 40원만 납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바꿔서 요게 외국이야. 외국의 소비자야. 이럴 때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자체를 매기지 말고 0%의 부가가치세를 매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지금 50이 아니라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러면 이게 50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에요, 0이. 자, 50일 때 10원만큼 차감해서 40원 납부를 했는데 이게 0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10원만큼을 환급을 받게 돼요. 거꾸로. 응? 자, 이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아니라 몇 프로 적용한다? 0%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거. 그럼 0% 세율 적용하면 매출 VAT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러면 매입 VAT는 다시 돌려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 VAT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B는 자기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게 된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세율 제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출하는 재화 영역에 적용이 된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자, 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비되는 모든 재화 용역은 다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어.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 운송 용역 이런 데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봐.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죠? 그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 연탄 같은 거 봐. 연탄 누가 떼? 최종 소비자 서민들이 떼잖아. 그렇지? 여객 운송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이것들은 최종 최종 소비자 부담이고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부가세를 아예 붙이질 않았다고 말. 부가세가 면제됐다는 게. 응? 만약에 고속버스나 택시 운송은 어떻게 돼? 택시 요금은 그건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VAT가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수돗물은 가공이 안 됐죠. 가치가 창출이 안 된 거니까 미가공 식료품이라든지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 만약에 전기세는 어떻게 돼? 전기세는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왜? 가공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영역인데 우리가 병원에 갔다든지 학원에 갔다든지 도서관, 박물관에 입장했다. 이때도 요 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는다 하는 거. 다시 봐. 소비되는 모든 재화 영역은 다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이질 않았다.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는 얘기라. 그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법, 또 국민후생 문화 관련 영역, 그 다음에 부가세 구성요소, 토지라든지 이자, 보험료, 일정한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다 하는 거. 우리 건물은 부가세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건 붙어 있지. 가공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대표적인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소비되는 모든 재화 영역은 부가세가 붙어 있지만 이런 항목들은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면세 대상 재화 영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보고 면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자, 사례를 내가 들어놓은 게 사업자 A는 사업자 B한테 지금 물건을 팔았는데 이때 과세 사업자였기 때문에 부가세 10원만큼 붙여서 팔았어요. 110원. 그래서 부가세 10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야.
그래서 이 부가가치랑 하등에 관계없으니까 자기가 지불한 돈 110원이 매입액의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소비자한테 내가 400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소비자한테 얼마를 받으면 되느냐? 510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지. 여기는 이 510원에는 부가세 자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 수강을 한다. 학원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병원이다 하게 되면은 부가세하고 아무 하등에 관계 없는 거예요, 얘기가.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를 보고 면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하여튼 그거는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소비되는 모든 재화 용역은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안 하시길 목적으로 부가세가 붙어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끼리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는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년간 총 수익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봐요. 우리가 이게 2013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1월 25일이 되면 1년분 매출액이 전부 다 파악이 되죠.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1년치 매출액이 얼마인지 딱 계산이 되는데,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세무서에서 도대체 이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다음 달 2월 10일까지 그 1년 총 수익 금액을 신고해봐라 하는 얘기. 그런 말이에요. 과세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서 끝나고, 자, 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돼? 2월 10일까지 1년간 총 수익 금액을 신고하잖아요. 누구한테? 사업장 관할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그러면 자, 5월 달에 갔어요. 5월 달에 가면 이 1년간 매출액을 지금 세무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업종별로 대충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일 때 업종별로 뭐 소득이 한 20%다라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자들이 보통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다 신고할 거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에 이 금액에 너무 미달됐다라고 하면 의심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1년간 매출액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우리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간이과세 제도인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월 4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VAT 포함 가격이야. 월 4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간이과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야.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에 이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냥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예정고지 납부를 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신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관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관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매출액이 400만 원 이하일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관이과세 요거를 적용을 받아서 아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사업소득 금액 계산과 납세 절차인데, 먼저 사업소득 금액이 어떻게 돼? 그렇죠. 총 수입에서 뭘 빼는 거야?
비용을 빼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을 이제 필요경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장부 기장을 안 했다 사업자가,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사업 규모가 아주 적어가지고 장부 기장을 안 했어. 이럴 때는 요 기준 경비율 제도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경비율이라는 게 이 얘기야. 매출액이 100인데 업종별로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과연 이 업종의 비율이 얼마냐, 경비율이 얼마냐 이런 걸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지금 10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매출액은 우리가 과세 사업자면은 부가세 신고 납부에 의해서, 또 면세 사업자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랬죠. 단순 경비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이 70%다 그러면 70%를 비용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소득이 얼마다? 30이다 하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데, 이제 규모가 아주 적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규모가 적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단순 경비율법이다 해서 이제 소득금액 계산을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인정을 해줘.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거는 증빙에 의해서 확인될 때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기준 경비율, 이거는 기타 경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타 경비율, 기타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인데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 게 20이고, 그지? 기준 50이고, 그리고 기타 경비율이 20%다라고 하게 되면 소득 얼마로 본다? 30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내가 부가세 설명을 할 적에 이게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 신고에 의해서, 그지? 또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의해서 이걸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을 때는 이처럼 이 업종별로 과연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거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걸 보고 기준 경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 기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 하는 거 봤죠? 아까 인적공제라든지 뭐 특별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과세표준 있고 기본세율 산출세액인데, 기장을 하게 되면, 영세사업자가 기장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게 있어. 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것들, 예를 들어서 신고 납부 불성실, 무기장, 기장을 안 한 것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벌금 형식으로 가산세를 물리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고, 이미 원천 징수돼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든지, 또는 자, 우리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연도에 냈던 세금의 절반만큼을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 그래서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만큼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다시 과거에 냈던 세금의 절반만큼을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11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는데, 그걸 중간연합이다 하는 얘기야. 세무서 입장에서야 수시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유리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5월 달에 자주 납부할 세금인데 1,000만 원을 넘어간다, 낼 세금이.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쪼개서 분납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